고산지대에 가서 산소가 척박한 곳에 가면 어지럽고 현기증이 나고 그 다음에는 어때요? 구토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는 몸이 붓지요. 그 왜냐? 그 산소 부족이 모두 원인 제공이 되어서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이 이런 증세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건 뭐냐? 평소에 이미 혈액 속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혈액 속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려고 하면 떨어진 건 결과고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은 뭐냐? 혈액 속에 질소 포화도가 높아서, 질소 포화도는 왜 높아졌느냐? 산도가 높아져서, 산도는 왜 높아졌느냐? 이렇게 따지면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망가진 사람,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요걸 요렇게 진단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쉽게 해서 우리 몸에 석회석이나 담석이나 요로결석이나 어떤 이렇게 단단한 물질이 생기려고 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간 기능이 떨어져야만이 이런 비정상 돌처럼 딱딱한 물질이 우리 인체에 생길 수가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진단하냐고 하면 간이 먹어치우는 성분을 제가 먹어치우는 걸 여과 기능이라고 하고 그 먹어치우는 기능을 뭐 피를 맑게 여과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이 말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간 기능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간이 먹어치워야 될 중상, 탄닌산, 신맛, 떫은 맛을 먹어치우지 못했다는 결론이 돼요. 그럼 이런 성분이 혈액 속에 밀도가 높아지면 신맛, 떫은 맛, 중산, 탄닌산은 제가 약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은 칼슘이 만들어지고 강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철분이 만들어진다. 늘상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혈액 속에 칼슘과 석회질, 철분 수치가 높아지지 않으면 우리 몸에 돌처럼 딱딱한 석회석이나 이석이나 이건 이제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이름을 말해서 담낭에서 생기면 담석, 요루에서 생기면 결석, 귀에 이제 달팽구 안에서 생기면 이석. 그렇지만 그 뭉친 건 결국에 원인 물질을 보면은 철분, 석회질, 칼슘이 강산의 화학 반응에 의해서 응고된 물질이다. 이렇게 진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럼 이제 이렇게 진단을 하면은 왜 이렇게 하필 귀에서 발생했느냐? 이제 이렇게 따져야 돼요. 이제 왜 귀에서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나느냐? 고막에서. 그건 피의 유속이 느려졌기 때문에. 피의 유속은 왜 느려졌느냐? 혈관이 막혀서. 그 혈관이 막혀서 피가 못 도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산도가 높아졌고 그 강산의 화학 반응이 혈액 속에 있는 철분, 석회질, 칼슘을 응고시킨 것이 바로 이석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풀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당장 이제 고달픈데 귀에서 엉뚱한 소리가 나고 일었으면 어지럽고 그럼 우선 당장 일상생활에 불편한 거를 먼저 회복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지럼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진단을 낼 적에는 이럴 때는 진단을 어떻게 하냐면 뇌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막혔다 이렇게 진단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라가면 일단 어지럼증 먼저 없애야 되겠죠. 그러면 어떠냐? 9번, 53번, 1번이 우리가 1순위를 잡아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앉았다 일어나서 이렇게 어지러운 증세는 두 가지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은 전체적인 혈액량이 부족할 때도 일어날 수 있고 뇌 쪽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막혀서 혈류량이 적게 들어갈 적에도 뇌 속에 산소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풀어봅시다. 귀에서 이석증이 생기려고 하면 혈관이 막혀야만이 피가 못 돌고 산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미 그 부분이 말초보혈관이 막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쪽이가 어떻게 보면 뇌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을 막아주는 현상도 같이 이렇게 동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앉았다 갑자기 일어났을 때 현상, 또 고개를 돌려서 움직일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면 가만히 있을 때보다는 움직일 때는 어때요? 근육에 힘을 써야 되고 이때 순간적으로 뇌 속에 이렇게 뇌 쪽으로 들어가는 혈류가 줄어들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읽어낸다고 하면은 9번, 53번, 1번을 빼주면 일단 움직여도 어지러움증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요 뒤에 보면은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 강의 주제는 등 통증이네요. 먼저 이제 질문 내용 먼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풀어드리는 방법으로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강의 듣고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저는 60세 여성입니다. 평소 등이 아프고 특히 9번, 30번, 8번 쪽에 통증을 느끼며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위가 단단하고 특히 왼쪽 갈비뼈 아래와 심장 쪽, 왼쪽 옆구리 쪽이 불편하며 등은 척추 마디마디와 등 갈비뼈 사이가 불편하며 등을 굽히거나 힘을 주면 가슴이 뻐근하고 불편한 통증을 느끼며 심할 때는 담이 오는 정도 통증을 느낍니다. 등 마사지를 하고 풀어놓으면 더 아프네요. 어떻게 치유해야 할까요? 하는 게 이제 오늘 질문 내용이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읽으면서 이제 머릿속에 싹 스치는 게 있어요. 이제 내가 이분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단언을 할 수 없는데 우리 인체 그 생리 구조라고 하는 게 비슷하거든요. 제가 이제 사적인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한국어밖에는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중국에 이렇게 특강하려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초대받아서 이제 병원에 가면 한 7, 8, 9개 여러 나라 이제 환자들이 한 병원에 이렇게 모여 있으면 저는 한국어밖에 모르는데 한 4, 50명을 이렇게 한꺼번에 대면을 하려고 하면 그 통역 써서는 그 많은 사람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얼굴만 보고 사혈점을 우선순위로 다 정해주고 오거든요. 그러면 얼굴만 보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근데 우리 인체라고 하는 게 자세히 이렇게 이해력이 깊어지면 얼굴색, 앉아있는 자세, 걸음걸이 이것만 봐도 그 사람이 지금 몸 내부가 어느 정도 이렇게 기능이 있다 하는 것을 예측해 보면 그게 크게 벗어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분은 제가 이게 딱 읽으면서 이렇게 느끼는 점이 뭐냐면 등 통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간 쪽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쉽게 얘기해서 간경화 쪽으로 조금 이렇게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간 기능이 떨어지지 않으면 혈액 속의 중산 수치가 높아질 수가 없죠. 쉽게 해서 중산 수치가 높아져야 혈액 속에 있는 지방 단백질이 응고돼서 많은 양의 어혈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등 쪽에 지금 상당한 많은 어혈이 있고 이놈의 어혈이 채여가지고 지금 앞부분까지 내려왔고 여기 조금 더 가면은 이제 쉽게 해서 뼈 디스크 그러니까 척추 협착증이 진단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쪽을 다 이렇게 합해보면 지금 간 기능이 간경화 좀 위험 수위까지 좀 악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직감적으로 딱 들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등 아픈 통증만 한다고 하면 통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할 때 가만히 있을 때 오는 통증은 대부분 근육통으로 진단을 하면 되고요. 그냥 움직일 때 오는 통증은 근육통이라고 진단을 하면 되고 가만히 있는데도 통증이 오는 건 대부분 산통이에요. 그 산통이라고 하는 거는 부분적으로 피가 돌지 못하면 그 부위만 산도가 높아지면 강산의 산화작용이 세포 조직을 녹일 때 세포가 느끼는 통증이 뇌에 전달되는 게 그걸 산통이라고 그러고 근육을 우리가 몸을 움직이려고 하면 어때요? 근육이 이완돼야 되잖아요. 근데 말초보질관 속에 어혈이 꽉 빼겨버리면 이완이 안 되면 그 움직일 때 그 세포 조직이 파괴되는 위치로 그게 통증이 오는 게 이건 이제 근육통이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갈비 쪽에 이쪽에 이렇게 통증 오는 경우는 대부분 간경화가 좀 이렇게 진행됐을 때 그게 이런 증세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꼭 한번 간 진단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평소 이제 9번, 30번, 8번 쪽이 이제 많이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8번하고 7번하고 9번, 53번, 1번을 빼주면은 그 통증은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또 갈비 쪽에 오는 통증은 이제 5번, 32번을 빼주면
이제 2번, 3번은 기본 자혈로 하고 5번, 30번, 5번, 32번 이거를 빼주면 이제 앞쪽에 오는 통증은 사라질 건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고 하면 이제 이 정도로 간 기능이 많이 떨어지면 대부분 조혈 기능이 망가진 경우가 많아요. 그 조혈 기능이라고 하는 건 내 몸에서 피를 생산하는 기능인데 지금 이렇게 상단 부위, 아픈 부위가 이렇게 넓다고 하는 거는 어혈이 상당히 많이 분포했다는 얘기가 되고 어혈이 많이 분포했다는 얘기는 생혈의 양이 적다 소리가 돼요. 그럼 생혈의 양이 적으면 활동성 세포, 즉 영양분을 먹고 소화시켜서 배설하는 세포의 숫자가 적다 소리는 조혈 기능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자가 진단하면은 어떻게 이제 진단할 수가 있느냐고 하면 보통 이제 우리 몸을 포괄적으로 이제 외형상 보면은 살이 찌는 건 대부분 신장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이다 이렇게 진단하면 거의 맞아 떨어져요. 또 그러고 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건 간 기능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래서 대부분 보면 간경화나 간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어때요? 마지막엔 배에 복수가 차고 배가 볼록해서 이렇게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설명을 하자면 그래요. 만약하면 우리가 음식물을 소화시킬 때는 장 속에서 엄청난 양의 질소가스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은 쓸개 담즙이 그 질소가스를 해독을 해버려요. 근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쓸개 담즙이 성분이 변형이 와버리거든요. 그러면 쓸개 담즙이 변형이 성분이 바뀌어버리면 담즙은 나오는데도 그 질소가스를 해독하지 못하면 이게 혈액 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질소 밀도가 많이 높아질수록 어때요? 산소 부족이 오겠죠. 그럼 산소가 부족하면 그 산소간 그 주변이 세포들이 영양분을 소화시키는 능력이 떨어져 버리면 혈액 속에 남아도는 그 지방 단백질을 혈관 밖으로 밀어내버리거든요. 임팍으로 그 수분 통로로 이렇게 밀어내버리면 거기에 나가서 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응고된 게 바로 체지방이거든요. 그래서 배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는 이미 간 기능이 떨어졌다 이렇게 진단하면 돼요. 스스로 이렇게 자가 진단을 하실 때. 그래서 배가 나오는 거는 간 기능이 떨어지는 거고 살이 찌는 거는 신장 기능이 떨어진 거다. 이제 이렇게 진단하시면 되고 또 다음에 이제 스스로 자가 진단할 때 어떻게 이제 간 기능이 떨어진 걸 어떻게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 있느냐 하면은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정상인 사람은 속옷을 하얀 순 면으로 이렇게 입어보면은 보통 일상적인 빨래를 해도 신장과 간이 건강한 사람은 하얀 순 백색이 됩니다. 근데 간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하얀 메리아스가 노란빛이 자꾸 진해지고 왜냐면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노란빛이 진해지고 간 기능이 떨어지면 검고 푸른빛이 속에서 은은하게 배어나와요. 그래서 속옷이 일상적인 빨래를 해도 자꾸 누렇고 검푸른빛이 속옷에서 세탁을 해도 이렇게 색이 변한다 그러면 내가 간과 신장과 간이 지금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상당히 망가졌구나. 이제 이렇게 진단하면 좋은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고 하면 이 정도로 신장과 간이 망가져도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신장과 간이 정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대의학의 맹점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현대의학은 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 말기 증세가 돼야 진단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경화가 산도 7에서 오고 간암이 산도 8에서 온다고 하면 간경화라고 하는 건 어때요? 간이 돌처럼 굳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굳으려고 하면 산도가 7까지 올라가야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이렇게 응고가 돼요. 근데 응고가 되기 전까지는 현대의학은 정상이라고 하는 거다. 그럼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7까지 갈 수 있을까요? 1, 2, 3, 4, 5, 6, 7 올라갔을까요? 분명히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것이 간이 혈액 속의 중산 탄닌산을 먹어치우지 못해서 혈액 속의 중산 탄닌산이 이렇게 누적되면 이게 철분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멜라닌 색소가 형성되거든요. 이게 이제 비정상적으로 멜라닌 색소가 많이 생산되면은 또 그 산으로 인해서 세포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피부가 검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눈 주변, 손바닥 안쪽, 여성이 생리혈이 검으면 간 기능이 떨어진 거다. 이렇게 진단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산도가 너무 높아버리면 말초 모세혈관이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근육이 이완이 안 돼버려요. 혈액 속에 이제 지방, 단백질 이런 것들이 딱 응고돼 버리면 굳지 않고 이제 이완이 안 되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움직일 때 이게 통증이 발생하는데, 지금 이 질문을 하신 분은 이미 거기까지 악화되지 않았나, 지금 이게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이걸 이제 주말에 이렇게 3, 40분짜리 강의하면서 머릿속으로 자꾸 이제 이런 게 떠올라요. 이제 병만 고치자고 하면 제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웬만한 뭐 이 환자는 이래서 안 되고 저 환자는 저래서 안 된다고 하면 도저히 할 방법이 없고 저도 이 일을 못 할 거예요. 근데 간경화, 간암이 왔다고 하더라도 해결책이 있으니까 이걸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부항기만 갖고는 될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돌처럼 굳으면 그걸 불려서 녹여서 빼야 되고 또 다시 신장과 간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인위적으로 그 독을 해독해주고 또 혈액이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영양물질을 넣어주고 이게 보사의 균형을 맞추고 또 어혈도 혈관을 막혀서 피가 오래까지 피가 못 돈 시간이 길어지면 산도가 높아지면 어혈이 이렇게 섬유질화 되면은 빼면 안 나와요. 우리 몸은 정상이라고 하면 어디든지 침으로 찌르면 피가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혈액이 응고돼 버리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응고된 그 혈전이 지방 단백질만 이렇게 응고돼서 저기는 좀 강하게 당기면 나오는데 이게 철분이나 석회질, 칼슘과 혼합되어서 응고돼 버리면 그냥 당겨서는 물집이 생기고 터지면 터져도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또 담석화되면 더 안 나오고 그러면 이미 이렇다는 걸 알으니까 이거를 갖다 녹이고 불리면서 빼내면 되기는 돼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말은 그래요. 그냥 빼도 헤모글로빈 수치를 재봐서 10m로 안 떨어지면 안전합니다. 그냥 조금씩 빼서요. 그래서 이 사회라는 것도 그냥 노력만 가지고 큰 비용 안 들이고 하는 건 책에 써놓은 대로 236, 236, 238, 238, 236, 236 이제 요렇게 빼는 236, 236 계속 빼다가 6번에서 어느 정도 생혈이 한 3, 40% 나온다 싶으면 그 다음에는 238 빼다 236 빼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빼는 방법이 이제 있고 또 응급사열로 한 번 뺄 때 한 300g 양으로 한 5회까지만 뺄 때는 이제 철분 보충, 주견 보충 요것만 해주면서 빼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화 될 때까지는 또 한동안 쉬었다 다시 빼고 이제 이렇게 빼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어혈의 양이 엄청 많은 사람은 몸에서 어혈을 만들어내는 양보다 빼내는 양이 적으면 5년, 10년을 빼도 끝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내 몸에서 어혈이 생기는 양보다 빼내는 양이 많으려고 하면 막 일주일 간격으로 300, 500을 막 이렇게 빼내야 그 병을 따라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처해져 버리면은 보사의 균형을 안 맞추고는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회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요. 최소한도 사회를 하려고 마음 먹으면 내 몸에 병은 왜 오고 우리가 사회를 하면 왜 이게 치료가 되고 내가 무엇을 잘못하면 어떤 부작용이 온다는 정도는 우리가 알고 달라드려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신장과 간 기능이 건강하고 건강해도 어혈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혈이 적은 양이 어디 조금 막혔을 적에는 그냥 부엉기 가지고 거기만 싹 빼도 헤모글로빈 수치가 10m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이상 없습니다. 근데 일단 헤모글로빈 수치가 10m로 떨어지면 기존에 있던 모든 증세가 동시에 악화돼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작용을 이제 막으면서 해야 되는데 이분 질문은 지금 딱 그렇잖아요. 등에 이제 통증, 말하자면 근육통. 그래서 제가 이제 40살에 오면 40견이고 50에 오면 50견, 40견, 50견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육통 하나만 보면은 뭐 7번, 53번, 9번 여기 빼면 10명 빼면 9명은 치료될 겁니다. 우선 어혈만 나오면 한 번 빼고도 좋아질 수 있고 근데 이제 뭐래요? 한 번 빼내서 어혈을 빼서 피가 돌면 근육이 유연해지니까 통증은 사라져요. 근데 이걸 빼낼 때 신장과 간 기능이 많이 떨어진 사람이 있고 조금 떨어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장과 간이 피를 요구하는 기능이 많이 떨어진 사람은 어혈이 혈액 속에 지방 단백질이 응고되는 속도, 어혈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래 뺀 뒤를 다시 막아버리면 다시 또 재발, 또 빼내서 피가 돌 적에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헤모글로빈 수치가 10m로 떨어질 때까지는 빼기만 빼면 효과를 보는데 헤모글로빈 수치가 10m로 떨어지면 이게 곤란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질문한 환자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질문 내용을 보면은 아마 시간이 조금 지나면 척추 협착증까지 올 가능성이 높고 간경화 진단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서 조혈 기능이 상당히 지금 떨어져 있다 이렇게 봐주니까
이렇게 단답으로 설명해 주기는 제 입장에서 좀 곤란하다. 이제 그런데 그냥 이제 이렇게는 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철부는 철거식이 있거든요. 그러고 이게 죽염하고 이거는 큰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요것만 드시면서 그냥 7번, 53번, 9번 요렇게 빼시는 데까지는 별 무리 없어요. 한 6, 7번 이렇게 빼는 데는 별 무리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가까운 대리점에 가서 좀 배우셔서 자동차로 말하면 올 보링하는 방법으로 한번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저는 이제 왜냐하면 간경화나 척추 협착증 진단 받으면 그때부터는 돈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완치도 불가능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방법은 좀 시간이 걸리고 좀 부담은 좀 돼도 완벽하게 치료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좀 그런 걱정이 좀 드네요. 그래도 일시적으로 너무 이렇게 힘들 때는 그냥 이렇게 몇 번 정도 헤모글로빈 수치를 재봐서 10m로만 안 떨어지면 몇 번 정도는 그냥 해도 무방하다. 근데 헤모글로빈 수치가 제가 집장으로는 한 번 떨어지면 급격하게 빨리 떨어지고 얼굴이 노랗고 창백해지면서 모든 상태가 동시에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증세가 좀 깊어서 좀 오늘 답변 강의 주제는 좀 시원하지 못해가지고 저한테 질문하신 분이 좀 마음이 개운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요점 정리합시다. 그래서 특별한 준비 없이 한 3번, 4번 요렇게 한 5번까지요. 한 번 뺄 때 일주일 간격으로 뺄 때 한 5번 정도까지는 그 철분보충 철거시기하고 죽염수만 마셔도 그 정도만 빼고 더 이상 안 빼면 무난하다. 그래서 그것만 빼고 좋아지면 간단한데 그렇게 한번 해보셔도 괜찮고, 지금 제가 이렇게 증상으로 보면은 좀 유튜브에 보면 그 몰아빼기 5번에 몰아빼기 영상 있잖아요. 이걸 보시고 거기서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데, 아마 간경화나 척추 협착증까지 이렇게 진행되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좀 신경은 좀 쓰시는 분이다 이 얘기예요. 좀 간결하지 못하죠. 오늘 답변에 대해서는요. 근데 참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현대학을 바라보면 그냥 신장 기능이 망가지면 결국에는 마지막에 투석하라고 하고, 간이 망가지면 결국은 간경화 간암이 되면 절제하라고 하는 의술만 있지, 신장과 간을 그대로 놔두고 재생 복원시키는 학문은 힘이 들지만 지구상에 저는 우리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척추기 협착증도 류마티스 관절염도 수술을 한다고 해서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정상화될 가능성은 0.1%도 없습니다. 우선 한 부분 해놔도 수술하기에도 전신마취하고 항생제 들어붙고 이러다 보면 신장과 간이 더 망가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류마티스 관련 더 큰 병으로 계속 말려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제가 30년 전에 책을 써도 한번 병원에 가서 진단받으면 병원에 노예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약이라고 하는 건 절대 완치 치료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통증이 심할 때 응급처치하는 데로는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고를 쓰거나 요즘도 이제 책 4권 쓰면서 현대의학은 응급처치하고 진단하는 거는 현대의학이 많이 뛰어나니까 좀 하고, 한번 치료가 되면 적어도 10년, 20년 재발하지 않는 근본 원인 치료는 신천생리학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합쳐서 하면 국민 건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부딪히냐고 하면은, 약의 강제 기능으로 하면 재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신천생리학은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방하는 건 시중에서 보약을 10제를 농축시켜도 한 제 양의 농도가 안 나옵니다. 왜냐? 우리는 영양보충,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밭으로 말하면 퇴비를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다르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경제력이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좀 경제력이 좀 힘든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가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해결책은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 나이만큼 50년이고 60년이고 70년이고 어혈을 한꺼번에 몽땅 모아놨다 한꺼번에 빼려고 하니까 힘들지. 한 10대 살에 한 번 빼고
한 35살에 한 번 빼고 55살에 한 번 빼고 75살에 한 번 빼고 20년 아니면 10년 주기로 하든 15년 주기로 하든 20년 주기로 하든 중간중간 빼지만 어혈의 양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신천생리학이 전 인류에 도움이 되려고 하면은 좀 우리가 예방사열 쪽으로 좀 많이 알릴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중학생 정도만 이렇게 먹었으니 중학생 때는 어떠냐? 세포 분열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세포 분열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거는 조혈 기능이 왕성하다는 얘기도 돼요. 그래서 이런 나이에서는 보사의 균형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비용을 얼뚱하니 적게 들이면서도 사회를 충분히 마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잡아놓으면 어혈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월등히 느려요. 그래서 예방사열 쪽으로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이제 편리한 부분이거든. 그래서 제가 가끔 강의해놓으면 제가 중국에 가서도 하는 강의인데 이제 정부에서도 제가 이제 공무원들 오면은 제안을 좀 하거든요. 중학생 같으면 어혈의 양도 적다. 또 조혈 기능은 왕성하다. 그러니까 큰 비용도 들어가지 않는다. 근데 장점이 뭐가 있느냐? 어린아이들한테 뭐 세포니 약산이 중산이 이거 얘기해봐야 걔네들 모른다. 그거 알려줄 필요도 없다. 근데 모든 애들한테 적용되는 게 있다. 살찌는 거 좋아하는 놈 아무도 없어. 맞죠? 얼굴에 여드름 많이 나는 거 좋아하는 놈 하나도 없고. 그래서 달리기 잘하고 싶어? 5번 30번 빼. 살찌는 거 싫어? 8번 빼. 친구 많이고 싶어? 1번 17번 빼. 암기력 좋아지고 싶어? 1번 9번 빼.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한테 적용이 되면 그 효능 하나만 가지고도 부항기를 가지고 하다 보서 습이 들어버리면 그때부터 접근을 시켜서 부모들이 236, 238 요런 걸 어려서부터 빼면 어혈의 양도 적고 또 피 생산 능력이 뛰어나니까 경제적 부담이 크게 되지 않는데 이걸 뭐 40년이고 50년이고 그냥 몰라가지고 어혈을 잔뜩 모아놨다. 그러니까 이 논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체의 말초보혈관을 100으로 볼 때 50%가 막혀도 아무 증세가 없다. 어떤 병이 올라가면 60% 막혀야 병이 온다. 이 말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어혈은 자기 나이 퍼센트만큼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서 나이가 70대라면 말초보혈관이 70%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90% 이상이 막혀버리면 심장에 피를 당겨도 안 달려오고 뿜어도 안 뿜어져나가면 심장이 멎어서 사망에 이르는 건 누구도 비껴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혈이 만들어져도 우리 인체에 골고루 분산되면 비교적 건강한 상태로 늙을 수가 있는데 어혈이 조금인데도 특정 한 부위에 집중적으로 쌓여버리면은 일찍 고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리 인체 그 생리 이치를 알면은 요걸 알고 야곱야곱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면은 노력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건강을 이렇게 유지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그래 잠깐 응급처치를 할 거냐 한 번 치료가 되면 적어도 10년 이상 재발하지 않는 치료를 할 거냐 이제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사혈 방식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이제 선택사항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그래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제가 속 시원한 답변을 해드렸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런 답변이 증세로 가서 저는 이제 하도 이 일을 한 35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질문 내용 딱 보면 이 몸속을 어느 정도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공부 가지고 이게 해결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이렇게 보면은 기술적으로 이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간경화 전 단계 아니면 협착증 전 단계에 와서도 기술적으로 회복시키는 거는 시간이 필요하지 어려움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오늘 이 강의로 이제 얻을 수 있는 걸 이렇게 하세요. 요즘 나이가 들고 컴퓨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같은 자세로 근육을 이렇게 오래 쓰면은 이 견비통 있는 데가 7번 혈이 어때요? 견비통혈이 3개가 있죠. 3개를 다 빼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힘을 줄 때 쓰는 근육이 다르거든요. 장기간 근육을 경직시키면 그 경직시킨 그 부위에 혈전 어혈이 쌓여요. 그럼 7번 3개 중에서 꾹꾹 눌러보면 아픈 부위 있거든요. 그 자리를 선택해서 빼주면 돼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빼시려고 하면은 그 철분 보충하는 철거시기 그거하고 주겸사하고만 드시면서 일주일 간격으로 한 300cc
빼서 한 6, 7번까지 헤모글로빈 수치가 10 밑으로 떨어오기 전까지는 빼도 무방하다. 이렇게 빼도 어혈이 작은 사람은 한 3, 4년 동안은 재발 안 합니다. 근데 만약에 자동차 보링하듯이 올 보링 하겠다. 이렇게 해서 8번까지 빼주면 이제 적어도 10년, 20년은 재발 안 하죠. 이 말의 의미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사회여보 배우면 이제 응급처치 하는 거예요. 가슴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이러면은 이제 보살의 균형을 충분히 갖추지 못할 환경이 되면은 사혈점을 여러 군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아픈 중에 내가 어디 한 군데만 좀 집중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사혈점을 딱 2개만 설정하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정이 안 되고 호흡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사람은 딱 5번, 30번 2군데만 빼는 거라. 다른 데 급하더라도. 근데 요거 빼면서 2번, 3번은 수시로 빼도 돼요. 왜냐? 2번은 어혈이 나오면 나올수록 밥맛이 좋아서 밥이 달아져요. 3번은 어혈을 빼서 아랫배의 온도가 뜨뜻해지면 매개말로 좀 부패된 음식을 먹어도 배탈이 안 날 정도로 장 기능이 회복되거든. 변비가 있으면 변비가 없어지고. 그러면 일상 음식을 먹어도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가공이 잘 돼요. 그래서 조금 빼도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안 빼고 그냥 아픈 데만 쫓아다니다 보면은 그 피부적인 합병증이 오면 그 감당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떠한 경우라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 일을 하지. 뭐 이런 사람은 이래서 못하고 저런 사람은 저래서 못한다. 이럴 것 같으면은 이거를 대중적으로 이걸 하라고 이렇게 공표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어때요? 정의할 수 있죠? 그래서 미리 예방사회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몸이 나는 너무 약해. 이런 마음이 들어간다면 2번, 3번만 빼도 좋아지는 데 많습니다. 왜냐? 잘 먹고 영양분을 잘하면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1차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그래도 기초 체력이 좀 있어. 그래요? 그러면 236, 236 이것만 계속 빼봐요. 이것만 빼도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6번에서 어혈반, 생혈반 나올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2, 3, 8번을 빼면 피부족이 적게 와요. 빨리 안 와요. 근데 8번이 소중하다고 해서 처음부터 8번을 빼면 피부족이 빨리 온다는 얘기라. 왜냐? 8번은 엄청난 양의 어혈이 아니면 신장과 간 기능을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8번을 막으려고 하면 양이 엄청나거든요. 8번에서 빼보면은. 그래서 이 말귀를 잘 알아듣고 나는 이거 피부족도 좀 오고 형편이 조금 그러니까 2군데씩만 선택할 건가? 아니면 장기전을 잡고 2번, 3번만 뺄 건가? 아니면 2, 3, 6까지 뺄 건가? 그래서 그럼 2군데까지는 빼도 큰 무리 없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아우 나는 머리가 아파도 이것만 안 아프면 살겠어. 그러면 어때요? 1번, 9번 딱 2개만 빼는 거라. 그리고 눈이 너무 침침해. 그러면 20번하고 47번만. 나는 비염 때문에 너무 고생하니까 잠시라도 이것 좀 숨 좀 쉬고 살고 싶어. 그러면 또 47번 요거 하나만 빼는 거예요. 일주일 있다 거기 또 빼고 일주일 있다 거기 또 빼고. 그래서 어혈이 이제 섬유질환에서 안 나오면 효과를 못 봐도 어혈만 나오면 이렇게 빼도 효과는 충분히 봅니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으로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10 밑으로는 안 떨어뜨린다. 가장 안전한 사일은 책에 설명한 대로 236, 236, 236, 236 요거는 아주 안전한 사일 방법입니다. 그 심장마비에 돌연사 위험이 있다. 그러면 5번, 30번. 또 담배를 많이 피고 코로나가 신경 쓰인다. 그럼 32번, 4번, 18번. 요런 것만 머릿속에 이렇게 참고하고 하셔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예. 오늘 속 시원한 답변이 아니어서 질문하신 분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예. 여러분 다음 주에 봐요.